예,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론이 양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그만둬라, 이런 말도 많이 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조국 끝까지 남아서 검찰개혁해라 라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개혁. 말로만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한국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을 분할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만들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민의 거의 90%가 지지하는 공수처 설치를 법무부가 지원을 하라. 또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도 물론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지원을 하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규칙 등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도 올해 내로 빨리 시행하라. 즉 패스트트랙은 입법부의 몫입니다만은 국회의 몫 말고 행정부의 몫을 빨리 시행하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겠죠. 예, 의문은 이거예요. 자, 법무부 장관께서 장관직 하기 전에 민정수석을 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못했던 검찰 개혁을 지금 하겠다고 내세우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박상기 장관이 있어서 안 되던 거였는데 박상기가 아닌 조국이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박상기 장관님 때 법무부가 주력했던 것은 지금 국회의 법안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을 성안을 하고,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님과 합의를 하고 그에 기초해서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즉 법률로 가능한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지금 시점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법률 문제에 대해서 물론 보완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률이 아닌 각종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사, 조직, 문화, 감찰, 이 정도의 사안들에 집중하라라는 것으로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에 대한 부분도 이전 박상기 장관 때도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었는데 왜 미진해 있는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었을 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미진했는지를 명철히 반성을 해야지만이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이게 크게 두 개를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기사 내용 중에 박상기 장관이 잡지와 인터뷰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박상기 전 장관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본인은 부정적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보셨습니까? 상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력의 의견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조차도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계신 여당 의원들 중에 일부, 또 야당 의원들 중에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관을 두고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많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두 개 올라왔던 내용들이 국회 입법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돼서 야당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심껏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린 두 법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의 사실 손을 떠난 것이 아닌가. 입법부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고 조정하시고 협상하셔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드시거나 또 원안대로 통과하시거나 하는 문제는 저의 손을 떠난 문제 같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 일들을 여당, 야당 의원들한테 맡겨놓을 거라 한다면은 지금 이 검찰개혁 일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당 의원이고 야당 의원이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 올라와 있으니 여당에서 알아서 설득하십시오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적절치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작업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력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몇 번을 찾아가더라도 또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찾아봤더라도 찾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바로 장관께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말씀은 권한이 입법부의 권한이란 말씀이고요. 제가 수수방관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그 두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통해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 저는 물론이고 법무부 차원에서 그 법률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선택은 최종적 선택권은 국회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여당 의원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야당 의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겠습니까? 빗손 페이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고소당한 사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의 직접적인 수사 최종 책임자가 검찰총장을 넘어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은 논의를 떠나서라도 시시비비를 떠나서라도 감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정성을 내보일 책임은 장관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장관이 조금 더 준비를 더 하셔야지만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조국 장관 저번 하면 믿어볼만 하겠다. 저번 하면 들어볼 거라고 할 텐데 정말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